어때요, 산모? 어땠어요? 기대했던 거대로 나오나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뭐 앞에서 좀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썼다거나 하면은 뒤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계산이 많은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뭐 내가 보기에 수능이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꽤 쉬운 것 같거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어렵다 그랬는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문제 좀 볼까요? 1번 어때요? 1번 틀린 사람 없죠? 1번은 너무 쉬웠죠? 자, 넘기고 2번도 F'1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3번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에서 그냥 등차 수열 A 대입하고 이제 D 구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도 연속성 2 대입하고 2 대입한 거 같은 거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다 잘했을 거고 5번 같은 경우도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6번도 로그 얘는 그냥 로그 정의 이용해서 로그 3의 4가 a제곱이다. 그러니까 3의 4제곱이 a제곱이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9의 2분의 5제곱이 ab다. 이용하면 3의 5제곱이 ab니까 여기선 a가 양수라서 a가 3의 제곱. 이제 바로 b가 3의 세제곱인 거 나와서 쉽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얘도 뭐 넓이 구하면 되는 건데 요 부분 넓이랑 요 부분 넓이 따로 구해도 되고요. 위에서 아래 거 빼가지고 적분 때려도 되고요. 얘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8번은 사인이랑 코사인 성질 알아야 되는데 이거 틀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왔는데 사인은 0에서 시작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주기인 2파이니까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하는 거니까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프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얘는 마치 코사인 그래프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코사인이 4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거 이용해서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4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4, 4, 16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서 따라서 사인 제곱이 17분의 1이 되고 사인은 뿔마 루트 17분의 1이죠. 근데 이때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은데 코사인 세타가 음수면 사인 세타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1이 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17에다가 4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면 얘가 8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얘는 어때요? 이제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개형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미분을 먼저 때려야 돼요. F'X는 2, 3은 6X 제곱 빼기 3이 6X 빼기 12다. 하면 6으로 묶어내서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F'X인데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나온단 말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닫힌 구간 1부터 3이면 1이면 대충 2에 가깝고 3이면 한 요 정도? 비슷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떨어뜨렸네.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최대랑 최소를 구해보기 위해서 누가 봐도 2일 때가 최소니까 F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3, 4, 12, 24,
더하기 A. 얘가 최소값 4가 나온다는 거죠. 모르는 거 하나씩 하나라서 A가 뭔지 바로 나오네요. A 뭐 나오나요? 9번에 A 뭐 나왔어? 어렵나? 이게 36. 16 빼면 마이너스 20. 넘기면 24.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A가 뭔지 구했어요. 그러면 이 A를 가지고 fx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예의상 한번 적어보면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24가 되는데 얘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f에다가 1 대입한 거랑 f에다가 3 대입한 거 중에서 더 큰 놈이 더 크겠죠? 아마 f3이 더 크겠지. 그래프 그 기울기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F3이 더 커야 되는데 확신 없으면 제발 좀 그냥 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안 틀려요. F1은 2 빼기 3 빼기 12 더하기 24고요. F3은 뭐야? 2 곱하기 27 빼기 27 빼기 36 더하기 24야. 계산해보면 얘가 더 큽니다. 이거 결과가 15가 나와서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번도 볼까요? 문제 읽어봤어? 양수 K에 대해서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양수 K니까 요 친구는 Y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이제 X는 K가 되는 거고 요거를 점근선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할 수 있겠죠. 이 A가 K 플러스 1,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E가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는데 AB는 AC니까 얘가 이등변삼각형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구라를 좀 쳐가지고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 축을 옮기자. 축을 옮기면 좀 나올 것 같거든. 요 정도? 이렇게. 그러면 대충 요 정도 잡으면 얘가 Y는 2라고 했을 때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을 얘가 Y축이죠. 얘를 C라고 하면 AB는 AC래. AB는 AC. 어때? 이등변 삼각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바닥면이 이제 X축과 평행이에요. 그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넓이는 지금 얘가 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2고 얘는 그럼 0,2가 되고 점 B는 뭘 대입해야 2가 되지? K 플러스 1의 2배를 하면 그쵸?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죠. 여기다 2배를 하면 2가 된다는 건데 얘가 이제 저 로그 위에 점이니까 로그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로그 2에 2k 플러스 2 빼기 k 얘가 2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k가 뭔지 나오죠? 끝났어요. 구하려고 하는 게 넓이구나. k가 뭐 나오나요? 대입해보면 k 플러스 2가 4니까 k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가 3인가? 여기는 6인가? 그럼 밑변의 길이는 6이 되고 높이는 2가 되고 2분의 1 해주면 넓이는 6이 나오겠네. 됐죠? 자, 11번 볼까요?
11번은 이제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틀렸다면 요 유형부터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요 유형은 진짜 쉽거든. 진짜 절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4점짜리 중에 하나를 꼭 맞고 싶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거기 넣어주면 돼요. 보자.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위치. 다시 한번 개념 생각해보면 원래 위치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미분을 때리면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 때리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지. 얘가 VT, 얘가 AT.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요런 관계라 그랬어. 그 다음에 속도랑 속력과의 관계가 있죠. 속도랑 속력은 분명히 다른 거고요. 속도가 속력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속력이랑은 뭐가 관련이 있지? 이동거리랑 관련이 있어요. 속력과 이동거리 사이의 관계가 미분과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럼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는 바로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 관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문제 한번 보면 원점 출발해서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위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적분 때려서 위치 함수를 찾아주면 돼요. 이 친구 적분 때려보면 xt는 t의 세제곱 빼기 24니까 12t의 제곱 더하기 36t 더하기 여기 적분 상수가 0일 때 원점이니까 0이 되는 거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xt를 구했는데 구하려고 하는 게 t가 1일 때니까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1 빼기 12 더하기 36 그래서 25가 되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출발한 다음에 점 P의 운동방향 바뀌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운동 방향 바뀌는 거는 언제야? 먼저 VT의 그래프에서는 부호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xt 위치 함수에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런 극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했어요. 구하려고 하는 게 전피의 운동 방향이고 그래서 VT가 는영될 때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VT는 3으로 묶어내면 t 제곱 빼기 8t 더하기 12가 되어서 6, 20인가? t 빼기 2에 t 빼기 6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두 번 운동 방향이 바뀐 거 맞죠? t가 2랑 6에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는 xt 그래프고요. vt의 그래프로 봐도 당연히 2랑 6에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움직인 거리는 이 이동 거리 얘기하는 거고요. t가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우리는 0일 때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 그리고 2일 때 함수값을 비교를 해서 올라간 거리, 내려간 거리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에다가 0 대입한 거란 거야. 위치에다가 2 대입한 거랑요. 위치에다가 3 대입한 걸 찾아서 얼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x에다 0 대입하면 당연히 0일 거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8 빼기 2 대입하면 얼마냐? 48? 아이고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72 이렇게 되나?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27 빼기 12 곱하기
3, 3은 9 더하기 36 곱하기 3. 맞나요?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면 2에서 0까지 얼만큼 이동한 거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40이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32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는 어떻게 되지? 얘가 36 곱하기 3이면 12 곱하기 9죠? 그럼 이렇게 하면 사라지네요? 그럼 27만 남네요? 좋은데? 그러면 지금 32 봐봐.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0일 때 0이에요. 그 다음에 2일 때 32예요. 그 다음에 3일 때 2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0일 때 0이었다가 32만큼 올라간 거죠? 32만큼 올라갔다가 얼만큼 내려왔어? 5만큼 내려왔지. 그치? 32가 27이 됐으니까 5만큼 내려왔어. 더하면 이동한 거리는 37이 되는 거야. 그치? 이동한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그래프상에 올라간 거리 더하기 내려간 거리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건데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다. 못 챘겠지 또? 뭐 눈치를 챘으려나? 챘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혹시 눈치챈 거 있어요? 뭘 눈치채야 되냐면 어떤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0이라는 걸 눈치채면 좋았을 것 같아. 뭐였지 이거? 기억나요? 어떤 수열의 합을 구했는데 얘가 만약에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야. 그러면 an은 뭐예요? a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치? 등차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였어. 기억나지? 그러면은 등차 수열 얘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데 여기가 2분의 d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쵸? 2분의 d. 공차의 반띵이 1이니까 an은 2n으로 시작해주면 될 거고 1 대입해서 1이니까 1 대입해서 2니까 1 대입해서 2 되면 상수항 더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n이 1일 때는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이상에 대해서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an을 구하고 있는 그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지. 기억나? 뭘 알아야 되니? an과 sn 사이의 관계식에서 첫 번째 a1은 s가 너무 못생겼다. S1이고요. 두 번째 AN은 SN 빼기 SN-1인데 N은 2 이상 요거 있었지.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얘가 AN은 SN 빼기 SN-1, N은 2 이상,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했을 뿐이고 여기서는 얘를 AN처럼 보고 있고 얘를 SN처럼 봐서 직접 대입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하나 덩어리로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n제곱 더하기 n이 가게 될 거고 요 자리에는 n-1의 제곱 더하기 n-1이 들어가게 되겠죠. n 대신에 n-1 대입한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얘가 나와야지. 얘가 나와야지. 그치? 우리가 일반항 그치? SN이 n에 관한 2차 함수면 AN은 n에 관한 1차 함수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EN이라는 게 바로 나와. 너희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그냥 문제 보자마자 그러면 얘는 EN이네? 하고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좋아요. 자, n이 1일 때도 기억이 성립하므로 n이 1일 때도 성립하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an을 bn 더하기 1로 나눈 게 2n인데 좌변에 n분의 an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2배의 bn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거든? 그치? 근데 그걸 한 번 더 적은 것 뿐이에요. 식 정리한 거죠. 등비수열 bn의 공비를 이야기하는데 bn이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A1이랑 A2가 또 문제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bn 바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A1은 2배의 B1 더하기 1이 되는데 A1이 3이니까 3은 2배의 B1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2분의 3이니까 따라서 B1은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어. 됐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2분의 an이 돼요. 2분의 an. 그 다음에 또 2 대입해서 2에 B2 더하기 1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A인데? A2가 1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10을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고요. 2로 나누어서 얘가 B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B2가 2분의 3인 것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B1이 2분의 1, B2가 2분의 3. 근데 얘는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 3. 문제 등비수열을 주어져 있어서 그냥 그거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공비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N이 뭔지 구할 수가 있는데요. BN이란 친구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따라서 BN은 첫째 항에 3의 n-1제곱 곱해주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다 대신 집어넣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분의 an 대신에 이거 그냥 써주는 거야. 2배의 bn이 뭐야? 여기 구했지? 2분의 1 여기는 자리 없으니까 치우자.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정리가 되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2분의 1 사라지고 3의 n-1제곱 더하기 2가 되거든.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되고 요거는 2가 5개가 되겠죠? 요거 조심해줘야 되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r-1분의 첫째 항 1 대입하면 1이 돼버리죠? 3의 0제곱이니까 조심하고 3의 n제곱 빼기 1 더하기 2가 5개는 10 이렇게 3의 4제곱이 9, 9, 81이에요. 3의 5제곱은 243이고요. 빼기 1 하면 242고 위에가 242가 되고 그거 2로 나누면 121이야. 더하기 10 해서 131이 정답이 아니구나. 이게 다야. 얘가 다. 그러면 다랑 나랑 가랑 다 더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정답이 뭐야? 1번. 136 나옵니다. 자, 13번 해볼 건데 13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도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던 건데 또 까먹었겠죠? 접선한 지가 좀 시간이 돼가지고 까먹었을 것 같아. 접선에 대한 거는 정말 시험에 또 무조건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접선 나올 때 좀 쫄리는 편이면 접선 관련된 문제 많이 풀면 진짜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요 문제 틀렸으면 접선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주면 돼요. 자, 함수에 대해서 곡선 위에 있는 이 문제 우선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우선 답은 맞아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답이 맞아야 되니까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함수가 있어요. 얘 곡선 위의 점에 대해서 점이 곡선과 만나는 점. 그럼 우선 문제 뭐가 나오냐면 끊어읽기를 해야 돼.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그래서 우리는 저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게 미니 문제 1번이에요. 항상 문제를 읽을 때
미니 문제로 나누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 그냥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입니다.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죠. 기울기는 무엇으로 구해요? 점 P의 x좌표가 1이니까 F'1로 구해요. 얘가 기울기. 남은 한 점은 1, -5 요렇게. 그러면 기울기와 한 점 F'1을 구해보면 얘는 3 빼기 8 더하기 6이 나오는데 1인가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1, -5를 지나는 거니까 x 빼기 1 빼기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이게 미니 문제 1번이에요. 그럼 이 접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거니까 우리는 곡선에서 요 점이 1, -5고 나머지 한 점이 뭔지를 구해내야 되는데 교점은 뭘로 구해? 방정식이지. 그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미니 문제 2번은요.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뭐?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두 개 방정식이겠지? 곡선은 x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x 빼기 6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는 거지. 4x제곱 더하기 5x 빼기 2는요.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얘랑 얘가 두 개 나올 거야. 그치? 두 개가 1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분명히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뭐 하나를 갖게 될 건데요.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바로 풀어도 돼. 세 개 곱이 -2 나와야 되니까 x 더하기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근이 2라는 걸 구했어. 2가 여기 있네? 그림이 잘못된 거지. 선생님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렸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얘가 1, -5고 얘가 2, 거지. 이렇게. 그럼 2, 뭔지는 어떻게 구해? 곡선 위에 또는 직선 위에 점이잖아요. 이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직선이 더 쉬우니까 요따가 대입해주면 -4 이렇게 점을 구했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문제 다시 읽어봐. 접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자. 나 지금 Q까지 구했거든. 그치? 근데 이때 Q에서의 접선과 넓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미니 문제 3번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기울기랑 한 점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기울기는 점 2콤마니까 F'2 대입하고 한 점은 2, -4가 됩니다. F'미는요.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6이 되는데 계산하면 얼마야? 얘가 10이고 4, 4, 16이고 -4, 2가 되나요? 그러면 기울기 2의 점 2, -4니까 x 빼기 2 빼기 4. 요게 직선의 방정식. 이제 얘와 뭐라 그래? 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2x 빼기 8이 나오는데요. 이 직선을 그려보면 우리 1차 함수는 잘하니까 -8에 여기가 4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어디야? 얘가 둘러싸인 부분이네. 직선과 x축, y축. 삼각형의 넓이 너무 잘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 답은 16.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너무 쉽죠? 근데 사실 더 쉽게도 풀 수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정석적인 방법인 거야. 요 방법은 당연히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칠판 지울게요. 이 얘기도 선생님이 이전에 많이 했는데 뭐 당연히 기억을 잘 못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하겠죠. 뭐냐 하면 3차 함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이 fx와 gx
px 더하기 q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자, fx랑 gx에 대해서 fx 빼기 gx라는 식을 한번 써보면 얘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빼기 px 더하기 d 빼기 q가 나오지. 진짜 별거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내가 3차랑 직선을 뺀다 하더라도 무조건 3차랑 2차는 변하지 않아. 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 이해됐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가 있고요. 어떤 직선을 가지고 와서 내가 방정식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 방정식의 얘가 는영의 방정식을 내가 만들 건데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내가 둔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하다는 것,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어떤 직선에 대해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요걸 너희들이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죠. 물론 시험 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 안 나면 아까처럼 그냥 하면 돼. 근데 얘가 만약에 생각이 난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뭐야, 지금 얘는 어떤 직선이랑 만나는데 이미 근으로 1, 여기 접하는 거니까 1, 그리고 1 하나 더 가질 거잖아. 그럼 남은 하나의 근은 뭐냐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무조건 1분의 4, 세 근의 합이 4가 나와요. 그쵸? 지금 현재 여기서 세 근의 합은 1분의 4. 그러니까 4가 나와버리는데 근 두 개가 이미 1이랑 1이니까 남은 하나가 2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 딱 읽고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던 그 좌표 2,4를 마이너스 4를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나올 수 있어. 얘가 2,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2,면 나머지 한 점은 이제 그냥 이따가 대입하면 되지 뭐. 그렇지? 요 접선의 방정식을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구해서 푸는 게 정석이에요. 그죠? 이렇게 원래는 접선 구하고 남은 한 점 만나는 점 구해서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또 넓이 구하는 요 과정이 정석적인 과정이고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걸 이해했다면 보자마자 나머지 하나가 2,니까 저기다가 fx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 쉽지? 됐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번 해보자. 14번. 14번이 조금 어려운데 문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특히 어렵죠. 문제 읽어봤어? 이제 해볼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난감하죠. 일단 A랑 B 뭔지도 모르는데 막 fx 나오고 ft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막 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근 합 이야기하고 있고 혼란스러워요. 그럼 이럴 때도 역시나 끊어서 푸는 거야. 어떻게 끊어?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항상 미지수가 없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우선 0부터 파이까지는 분명히 그릴 수 있어. 사인 그래프 대충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파이란 말이지. 요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데 요 부분에 앞에 3을 곱해서 원래 0, 1인데 얘 3배해서 3으로 해주면 된다. 그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냥 해보는 거지. 여기를 파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3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 근데 0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파이에는 빠지니까 우선 얘는 여기까지 정의된 거야. 여기까지 해결됐으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친구를 생각해 볼 건데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A 코사인 B야. 근데 A는 0이 아니고요. A에 대한 부호 얘기가 없어.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그냥 코사인 그래프 그대로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그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주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에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0이랑 2파이니까 여기가 파이. 우리는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보면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거라서 여기서는 여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어떤 그냥 상황 정도로 그냥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만. 요 정도. 이제 됐고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2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죠. 모르는 거예요. 됐고 이제 그 다음 줄을 읽을 거야. 0부터 2파이까지인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잡을 거래. 이해가 안 될 때는요. 0부터 2파이까지 t를 대충 아무렇게나 잡으세요. 그 다음에 는 요렇게. 얘가 지금 뭐야? t, ft잖아. fx랑 ft랑 같은 x가 뭐 예를 들어 증가하는 그래프라 그러면 여기 지금 x라는 근 하나 나오고 여기 근 하나 나오고 여기 근 하나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x가 나오는데 이 x들의 총합이 4분의 7파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예를 들으면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겠죠? t가 문자로 되어 있어서 헷갈릴 때는 아무거나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래야 미지수 하나 사라지고 상황 판단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이렇게 했더니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의 개수가 4개가 있대. 얘는 지금 t의 개수가 1개, 2개, 3개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t의 값에 따라서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7파이가 여기서 나온다면 위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온다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서 총 4개가 되니까 이거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쪽의 그래프를 찾고 싶은 거지. 상황 판단은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꽤 어렵죠? 그쵸? 그러면 일단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러면 만약에 ft가요 3보다 크면은 어떨까요? 3보다 크면 이제 t가 여기 이런 데 있다는 거지. 이런 증가하는 그래프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 요 부분의 바깥에서 어떤 t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감소하는 그래프라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려서 이렇게 3보다 큰 어떤 함수값을 갖는 t를 요 구간에 잡아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잡았을 때 ft가 만약에 3보다 크다면 지금 근이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근의 합이 4분의 7파이니까 얘가 4분의 7파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x는 4분의 7파이 하나 나옵니다. 한 개.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t가 4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찾을 거야. 총 다 합쳐서 이 경우에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하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약에 ft가 3이라면 그때는 x가 뭐가 되냐? 얘가 는 3인 거니까 여기 근이 하나 무조건 나오네요. 이거 2분의 파이라는 거 확실하죠? 그쵸? 반띵이니까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2분의 파이 하나에다가 남은 하나는 합쳐서 4분의 7파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남은 하나 뭔지 찾을 수 있거든요. 얘가 4분의 2파이면 얘가 4분의 5파이여야 되겠네? 그치? 이 구간에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구간에 여튼 하나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ft가 3보다 작고 0보다 더 크다면 어때요? 만약에 ft가 3과 0 사이에 있어. 예를 들어 처음에 그린 이런 경우인 거지. 이런 경우. 그러면 1개, 2개, 3개가 나오죠. 3개가 나와요. 근데 이미 이 2개의 합이 평균이 2분의 파이니까 합은 파이가 나와버려. 이미 두 근의 합이 파이가 나와버리죠?
그럼 다른 하나가 추가로 나오는 얘 감마가 4분의 3파이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감마가 파이보다 더 큰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포기. 모순이니까. 이 경우는 일단 성립할 수가 없어. 합이 4분의 7파이가 나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질문. 괜찮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네 번째. 이번에 FT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요렇게 근이 나오는데 여기는 빠지고요. 하나는 0이에요. 그럼 얘는 4분의 7파이여야 0이랑 4분의 7파이여야 합이 4분의 7파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T가 만약에 0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면 여기는 근이 없고 여기서 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얘가 역시나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결됐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총 근이 4개가 나올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어떤 경우에? 우선 얘는 안 돼요. 3번 케이스는 안 돼요. 그 다음에 FT가 여기서 지금 2개 나오고요. 여기서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정확히 딱 4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아니면 FT가 3보다 큰 거에서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 이 케이스에서 근이 여러 개 나올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래프는 하나로 정해져 있을 거고 이 케이스에서 근이 4분의 7파이가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동시에 여러 상황이 만족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4분의 7파이가 여기서랑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밖에 성립을 안 해. 그치? 왜냐하면 어차피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래프라서 4분의 7파이가 되는 친구는 딱 한 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그럼 얘랑 얘 해도 4개잖아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4분의 7파이가 만족되는 게 셋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총 4개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되고 얘가 되어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총 4개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 요거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4분의 7파이가. 그래서 너랑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FT가 3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얘가 되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그림이 좀 지저분하지만 4분의 5파이에서 여기 어디 4분의 5파이가 요쯤에 있나? 여기서 함수값이 는3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는3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가 얘기하는 거는 4분의 7파이에서 0이 된다는 거지. 4분의 7파이에서는 0이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1개, 2개, 그리고 여기서 1개, 2개, 총 4개가 되니까 딱 케이스가 딱 정해진다. 그럼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식이 나와야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F에다가 4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얘는 3이다. 그리고 F에다가 4분의 7파이를 대입하면 얘는 0이다. 요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식 아래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돼요. 파이랑 2파이 사이에다가 대입해서 A의 코사인 4분의 5파이 더하기 B가 3이 되고요. 여기는 A의 코사인 4분의 7파이 더하기 B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모르는 거 2개씩 2개니까 끝난 거야. 됐어? 4분의 5파이, 코사인 4분의 5파이가 뭐야? 뭐야? 어려워?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 코사인 4분의 5파이? 코사인 4분의 5파이? 얘가 파이.
요 한 칸이 2분의 파이거든? 음수. 4분의 5 파이는 여기 반띵이니까 음수. 여기. 그치? 그러면 요거는 요거랑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코사인 45도의 부호 반대하면 얼마예요? 코사인 45도가 얼마야? 얼마야? 2분의 루트. 혹시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너희 나 놀리는 거지? 이거 2분의 루트 2에 부호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7파이는 어때요? 코사인 4분의 7파이는 여기. 그래서 양수예요.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거 2개, 식 2개 연립해서 A랑 B 구하면 그냥 끝나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말이 간단하지. 얘가 지금 보면 식은 이거밖에 없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되게 많고 각각의 변수를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긴 해. 그렇지만 풀이는 간단한 편. 그래도 계산이 많진 않아서 좀 할만한 편. 자, 다 읽어봤으면 어차피 답은 안 나오니까 같이 할까요? 그쵸? 좋아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다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두 상수 ab에 대해서 이번에는 위아래 둘 다 함수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둘 수는 없고,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G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 보내서 0이고 여기다가도 0 보내서 0이죠. 그럼 얘가 F 4분의 1 F0 따라서 F0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계수 존재해야 되니까 G' 0을 구해보면 좌 미분 계수 요거 미분 때려서 0 대입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0 대입하면 F0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해서 0 대입하면 어차피 x에 0 대입하는 거니까 0.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해봤자 2ax 1차니까 x에 0 대입하면 어차피 0.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f0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미분해서 0 대입하면 4분의 1 f 프라임 0. 요것도 어차피 2차식이니까 미분 때려봤자 0 대입하면 0. 결론적으로 f0이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싹 다 해서 그냥 0이 되고 f'0이 0이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어요. f0이 0이고 f'0이 0이기 때문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서 x제곱에 x 빼기 k라는 인수 하나 갖는 이런 식이라고 일단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gx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에 fx를 곱하면 x 세제곱에 x 빼기 k가 되고 빼기 a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fx 그럼 x 제곱에 x 빼기 k 곱하고 빼기 bx 제곱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더하기 kx 세제곱 빼기 ax 제곱 얘는 4분의 1 x 세제곱 빼기 4분의 k x 제곱 빼기 bx 제곱 이것도 더하기 b로 쓸까? 이거는 x가 0 이하일 때 이거는 x가 0보다 크다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가족권에서 그러니까 g에 x가 마이너스 27인 x는 2개밖에 없다. 그 얘긴 거지. 뭔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하면 무슨 얘기냐면 gx가 마이너스 27이면 그러니까 이 알파랑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질 거예요. 집합의 원소로 가질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건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g 알파가 0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g 베타도 0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27을 함수값으로 갖는 친구들은 그 마이너스 27인 점에서 꼭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구만. 그럼 이제 한번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제곱으로 묶여요. 이렇게 뭐 4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x 빼기 k에 빼기 4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0에서 중근 갖고 k랑 4b를 또 다른 근으로 갖는 이런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럼 4차 함수 한번 대충 그려볼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니까 4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요. 우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4차 함수 개형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3차 함수인데 0에서 중근 갖고 또 다른 근 하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3차 함수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뭐 요런 식으로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여기는 관심 없잖아. 왜냐하면 이 3차 함수 친구는 x가 0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되는 거라서 x가 0보다 작을 땐 지금 지운 거거든요. 얘도 원래는 이렇게 해서 0일 때 중근 갖고 뭐 하나 더 갖는 이런 그래프인데 0보다 클 때만 살린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프 대충 됐고. 근데 이때 마이너스 27에서 딱 근을 2개밖에 안 가지고요. 근데 그때 길게 꼭 0이어야 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성립하죠. 마이너스 27일 때 딱 성립하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일 때 근을 왼쪽에서 2개를 가져야 돼. 근데 0에서도 꼭 기울기가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27에서도 꼭 기울기가 0이어야 되거든. 이 4차 함수 갖다 붙여서. 근데 보다시피 불가능하죠. 얘가 기울기 0인 게 뭐 이렇게 2개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두 점에서 기울기 0이면서 여기서 기울기 0인 4차 함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 나와. 요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게 바로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이쪽일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친구가 가능하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0이고 마이너스 27일 때도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0, 여기서 0이 되는 친구를 찾아보면 얘 되겠네. 얘는 기울기 0이 아니니까 안 될 거고 얘는 될 수도 있겠네. 그치?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이 친구가 아닌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27이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돼버려. 2개여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아니네. 얘는 아까 아니었고 얘 당연히 아니니까 얘밖에 안 되거든. 결론적으로 그래프 개형이 추려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 상황이. 얘는 이 그래프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두 개가 각 4차랑 3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7 이용해서 뭔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요 높이 차. 그치. 4K 세제곱 그런 거 이용해도 되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2차 함수 넓이 공식 이용해도 된다 그랬어요. 2차 함수 넓이 공식 한번 이용해 볼까요? 2차 함수 넓이 공식이 이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2차니까 2 곱하기 3분의 두 근 사이의 차에 적분했으니까 3차가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 절대값 취해주면 얘가 넓이가 되는데 지금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4분의 1이고요. 요거 미분 때리면 3 앞으로 나와서 4분의 3 되나요? 그러면은 4분의 3이 2차 함수가 되겠죠. 요 2차 함수.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2차니까 2 곱하기 3분의 두 근 사이의 거리에 세제곱을 한 게 지금 27이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뭐겠어? 따라서 네모의 세제곱은 2 곱하기 3, 6의 세제곱이니까 네모가 6이네요. 두 근 사이의 거리, 두 극값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6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 나머지 하나의 근이 9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차 함수. 4차 함수도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높이는 선생님이 공식 지난 시간에 알려줬지만 자신 없으면 시험장에서는 그냥 그나마 자신 있는 게 뭐야? 요거 만들어진 3차 함수 생각해주면 되겠지. 3차 함수가 요렇게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니?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서 재미가 없나? 최고차항 개수 양수인 걸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를 근으로 갖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에서는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음수니까 내려가고 여기서 근을 갖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만큼의 넓이가 내려간 길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부분의 이 넓이는 3차니까 3 곱하기 4분의 두 근 사이 거리에 적분해서 4제곱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4차 함수 미분 때려서 만든 거니까 4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7인 거지. 결론적으로는 네모의 4제곱이 3의 4제곱이니까 네모는 3이 되겠죠. 그게 여기서 두 근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여기서 두 근 사이의 거리자 여기서 두 근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그 근 사이의 거리니까 요 길이가 3이라는 거고 여기가 0이니까 음수라서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물론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그냥 뭐 이용하면 되냐면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문자 놓고 는 F'는 여기 얘를 알파라고 하면은 요 함수를 A, B, C, D, E, F, G, H HX라고 넣었을 때 H의 알파는 마이너스 27이고 H'의 알파는 0이고 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H의 0은 0이고 H'0은 0이고 근데 이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치? 요렇게 쓰면 모르는 거 2개씩 2개니까 K랑 A 나오거든요. 요렇게 풀어도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고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주면 되는 건데 조건은 여튼 이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3인 거 구하고 뭐 여기 9이고 이런 게 구해지면 결론적으로 K랑 A랑 B 구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죠. 됐죠? 이제 계산 끝까지 해주면 답은 A 더하기 B 구하는 거니까 A가 뭐 나오지? A가 18 나오고 B가 4분의 17 나와서 답은 4분의 89, 3번이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계산은 조금 더 어렵죠. 15번이 내가 보기엔 계산이 제일 많아서 이게 조금 답까지 다 구한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래도 뭐 해볼만 하지 않나. 개념적으로는 다 배운 내용이 맞지? 기억나지? 우리 그 정의 시험에도 있는 공식이니까 요 공식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2차 함수, 3차 함수 넓이 공식. 그러면 넘어가서 16번 볼까요? 이 문제는 배운 적이 있어, 없어? 배운 적이 없는 수열이죠. 그럼 뭐 하라 그랬어? 빨리 대입해야지. 빨리빨리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고 그거 다시 2 대입하면 3 나와요. 그쵸?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작은 숫자야. A 103 이런 거 절대 안 나온다고. 만약에 A 103이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수열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규칙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빨리빨리 대입하면 돼요. 모르는 거면 그냥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17번 부정적분. 얘는 뭐 적분해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18번 이거는 인간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얘가 말하자면 C가 6이란 뜻이고 얘가 스몰 b가 8이란 뜻이고 얘가 코사인 A가 얘 뭐야?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얘기니까 코사인 법칙 쓰라는 뜻이죠.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요거 A제곱인데 A제곱 공식이 뭐야?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배의 BC 코사인 A. 이제 갔다가 B 8, C 6. 2배의 B는 8, C는 6. 코사인 A 마이너스 4분의 1. 끝난 거야. 그치? 너무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혹시 사인 코사인 법칙 아직 못 외웠으면 꼭 외워야 돼. 얘네들이 요즘 진짜 쉽게 나와. 급기야 3모에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맞으라고 낸 문제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서 19번이요. 19번은 x는 1에서 극대다. 극소값이 5일 때 이거를 바로 수식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네. 다시 얘기해서 f'1이 0이다. 다시 얘기해서 f'1이 0. 그러면 여기서 f'(x는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a가 나오는데 f'1이 0이니까 3 빼기 12 더하기 a가 0이 되어서 a가 9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a가 뭔지 구하고 나면 이제 극소값 구하기 위해서 얘를 3의 x 빼기 3 x 빼기 1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남은 하나에 f'3이 능형되는 점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구하려는 게 뭐야? f의 3이 5인 거 이용해서 이제 b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얘도 쉬우니까 넘어가고 20번은 작년까지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수능이 안 나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조건에 따라 AN이 달라지는. 근데 그거랑 결이 완전 다른 문제야. 그거라고 착각하고 아예 문제를 안 풀면 되게 아깝게 날리는 문제거든요. 혹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일단 문제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쉬운 문제라서. 문제 읽었어요? 이제 대충 느낌이 알 텐데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되게 복잡스럽고 최악의 상황은 막 A7을 주고서 A1로 가능한 것들을 다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 진짜 빡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진짜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AN을 한번 구해봐. N이 1일 때 A1은 1이야. 그러니까 AN을 그냥 내가 바로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 1일 때 1이고요. 2일 때 2고요. 3일 때 3이고요. 4일 때 4예요. 그쵸? 5가 되면 뭐야? 4, 5, 20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를 편의상 n이 5의 배수니까 5k라고 두면 여기에다가 5k를 직접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0k 더하기 10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k가 하나씩 커짐에 따라서 20씩 줄어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봐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얘는 20 하나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30이 나오는 친구죠.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마이너스 50 16, 17, 18, 19 마이너스 70 21, 22, 23, 24 마이너스 90 26, 27, 28, 29 마이너스 110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요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쯤 했을 때 뭔가 느껴졌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AK니까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계속 커지다가 줄어들고요. 커지다가 줄어드니까 여기서 한 템포씩 쉬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오나요?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치? 0이야. 다 더하면 여기까지 더해볼까요? 15, 15, 0이야. 15, 15, 아니 뭐야. 25, 25, 0이야, 0. 얘네들은 5개씩 더하면 무조건 0이 돼버려서 리셋이 되는 친구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총합이 20 이상 30 미만이 되냐? 계속 커지다가 5의 배수에서 다시 0이 되는 거야. 커지다가 0, 커지다가 0, 커지다가 0, 커지다가 0 이렇게 되는 친구라서 어딘가에서는 20과 30 사이에 이렇게 걸리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 느낌을 알겠으면 이제 빨리 구해봐. 언제겠어? 합이 20 이상 30 미만인 거는 이렇게 더하면 13인가? 그치? 8 더하면 13 더하기 8이 21인가? 맞아? 여기까지네. 8까지 더하면 21이니까 저 안에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9를 더하는 순간 30이 돼버려서 등호 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요. 다시 0 됐다가 11, 23. 23이니까 딱 들어가네. 이해되네. 더 더하면 안 되고. 그치? 그 다음에 16에 17까지 더하면 30 넘어가는데 안 되겠네. 요것만 하면 20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요 줄은 되는 게 없고 다시 0 됐다가 21 오케이 되네? 26 오케이 되고 그 뒤로는 30 안 되겠지. 끝났어. 그래서 8, 12, 21, 26 이거의 합을 구하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거 말고는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애기들한테 풀라고 해도 풀 수 있거든요. 그쵸? 이건 초딩들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자, 넘어가서 21번이요. (21번도) 이것도 그 이번에 모의고사 풀면서 되게 수업 시간에 다 한 거네 쉽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치, 맞지? 되게 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주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얘도 최근에 다뤘었지. fx 빼기 절대값 fx요. 절대값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fx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일단 나눠야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와서 fx 빼기 fx니까 0이 될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2배의 f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대충 그려서 봐주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0이 돼버리고요. 0보다 더 작을 때는 2배 해주라 이거야. 2배 해주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가 k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요. g'x도 어려울 수 있지. 여기가 0부터 x까지 문자로 되어 있어서. 근데 하지만 얘도 기억이 난다면 잘 생각해봐.
안에 있는 함수를 편의상 그냥 ht로 두자. 그러면 결국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h t dt가 되는 거라서 적분해서 x 대입하고 적분해서 0 대입하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면 g'x는 요거 미분해서 hx 빼기 요거 미분하면 0이에요. 그래서 g'x가 hx가 된다 그랬어. 다시 얘기해서 g'x는 hx야. t자리에 x 대입하면 돼. fx 빼기 절대값 fx. 얘가 는영인으로 얘를 이해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언제 는영이 되냐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럴 때 는영이겠죠. 근데 뭐라 그래? k 이상에서 는영이 되는 k의 최소값이 2야. 최소 여기가 2가 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안 되잖아 더 이상. 그치? 항상 2 이상에서 0이래. 2 이상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그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마도 분명히 f의 2는 0이고요. f의 2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 그땐 0보다 분명히 작아질 거거든요. 요 생각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g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g에 2를 대입한다는 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ht dt를 해서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건데 요 자리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렇구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만약에 뭐 0이라고 근데 지금 f0이 0이라서 어차피 얘가 0이거나 뭐 얘가 0이거나 요런 상황으로 대충 봐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0이면 요 넓이가 8이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 그치? 거의 끝났어요. 이제는 개형만 정확히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3차 함수 fx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f0은 0이고요. f의 2도 0이어야 되는데 2에서 접하면 안 되고 2에서 뚫고 가야 돼. 그래서 2보다 더 클 때는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2가 제일 큰 근이어야 될 거야. 그치?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해봐. 그러면 요게 2여야 돼요. 그쵸? 2 이상에서 다 양수니까 얘가 2여야만 해. 그럼 이렇게 되면 0이라는 근이 없어서 애초에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2여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0이어야만 해요.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요 넓이가 마이너스 8이 요 넓이가 요게 8이 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다른 근이 있다고 했을 때 3개의 근이 있으면 얘가 무조건 2여야 되는 거고요. 얘가 0일 때 얘가 A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얘가 2일 때 얘가 0이면 얘가 A일 수도 있을 거예요. 대충 분위기는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는 안 된다는 거 알았고, 그치? 0 때문에 아까 0이라는 근이 있어야 되는데 F0이 0이라는 조건 못 써서 안 되는 거고요. 얘 넓이가 8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3차 함수에서 중근 갖는 친구 근 2개짜리니까 넓이 공식 써먹을 거야. 3차니까 3 곱하기 4분의 두 근 사이의 거리 2의 4제곱 해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네요. 1. 그러면 얘는 얼마야? 3분의 4네? 8이 될 수가 없네. 아닌 거 확실하죠?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 또는 얘가 될 건데 인간적으로 얘가 3분의 4인데 여기서 8이 나올 수는 없어. 그렇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에서 절대 이 적분에서 절대로 8 이게 가장 넓이가 클 때거든요. 생각을 해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상황에서 0이랑 2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가 변함에 따라서 이때 넓이가 최소예요. 이쪽으로 더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고 봐주면 돼. 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최대가 되는 건데 그 최대가 기껏해야 3분의 4라는 건 여기서는 택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가능하냐는 거지. 여기서 A랑 0이랑 2에서 한번 보면 여기서는 이제 A가 충분히 커지면 그때는 이 부분의 넓이를 충분히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A가 만약에 엄청 크면 A에 0에 2 했을 때 아니 작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밑으로 파지면서 이 넓이가 4가 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 왜 8이 아니고 4냐 하면 2배 했을 때 8이니까. 2배 했을 때 8이니까. 그치? 지금 HT는 fx의 2배 한 거야. 그게 적분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실제 fx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4예요. 넓이는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 하면 그냥 이 함수를 x 빼기 a, x 빼기 2라고 잡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빼기 2, x 빼기 a dx를 적분해서 얘가 4가 되는 거. 마이너스 4겠죠? 음수니까 이거 이용해서 a 그냥 구하면 끝나요. 모르는 거 하나씩 하나거든. 그럼 a가 나와서 fx가 뭔지 정확히 나오고 구하려고 하는 게 F4니까 4만 대입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넓이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넓이 공식을 써먹고 싶으면 써먹어도 되는데 나는 굳이 추천을 하진 않거든? 근데 그냥 혹시 궁금할 수 있으니까 보여만 주면 12분의 얘가 3 곱하기 4잖아. 얘도 똑같아. 3차니까 3 곱하기 4분의야. 3 곱하기 4분의 3차니까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래 두 근 사이의 거리가 있잖아요. 두 근 사이의 거리 4제곱 해주는 거잖아요. 두 근 사이의 거리가 지금 0이랑 2잖아. 2 빼기 0에 세제곱을 해주고 남은 거 하나 곱하는 거를 남은 이 A랑 요 길이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 빼기 A랑 더하기 0 빼기 A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공식이 있긴 한데 나는 공식 외워서 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답을 구하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속도를 위해서 공식을 외우겠다 그러면 그때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우선은 정확한 방법으로 답을 낼 줄 알아야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공식은 선생님이 알려준 근 2개일 때 쓰는 2 곱하기 3분의 그치? 그 공식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지? 2차 함수에서는 두 근 사이의 거리가 알파 베타일 때 2차는 2 곱하기 3분의 두 근 사이의 거리의 몇 제곱? 2차니까 적분해서 세제곱. 그 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근 2개일 때 3차니까 3 곱하기 4분의 두 근 사이의 거리가 3차니까 적분해서 4제곱. 4차도 근 2개짜리일 때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이고 3 곱하기 4분의 두 근 사이의 거리에 몇 제곱? 4차니까 5제곱. 4차니까 4 곱하기 5분의 이렇게. 여기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다면 개수 붙여주고 넓이는 무조건 절대값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진짜 꼭 알아야 돼. 요거는 여기저기 많이 쓰고 아까 봤지만 높이 차이에서도 쓸 수 있고 너희가 그래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저기 되게 응용이 잘 되는 공식들이라서 이것들은 알고 있으면 정말 좋고요. 여튼 얘는 이렇게 해서 A를 마지막까지 구해주면 A가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22번 해볼게요. 해볼까요? 22번은 문제 읽어봤지. 이거를 보면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사실 그래프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방정식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얘가 2의 x제곱도 아니고 4의 x제곱이기 때문에 뭔가 2의 x제곱의 제곱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관련된 얘기일 거다 생각을 좀 해보고 점 A, B를 한번 구해보면 A라는 것은 x가 t일 때니까 t, 가 되고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2의 t제곱이 될 거고요. 점 B라는 것은 t, 2 곱하기
4의 t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이에요. 지금 모르는 게 t도 있고 k도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이 되게 하는 t가 2개인 k가 있을 거란 뜻이야.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t가 2개가 나오는 그런 k라는 거야. 어떤 k가 있는데 그 k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근 t가 2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상황 판단이 됐으면 A, B의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하나에서 하나 빼주면 되겠죠. 여기 좀 더 지저분하니까 얘에서 얘 뺄게요. 2 곱하기 4의 t제곱 빼기 2의 t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 근데 거리라고 하면 절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거리는 무조건 절대값이지. 뭐가 더 큰지 너희는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해서 얘가 5분의 1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죠. 이게 이제 거리가 5분의 1이란 뜻인 거고, 이거를 보고서 혹시 저는 2의 t제곱을 치환하고 싶어요. 뭐 k는 썼으니까 뭐 대충 라지 t라고 두면 이때 치환하는 그 시점에 0보다 크다는 거 꼭 적어줘야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대신에 대입해주면 2t의 제곱 빼기 t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의 절대값이 5분의 1인 거야. 여기서 하나 들어가는 개념이 절대값 a가 k이면 이때 a는 뿔마 k다. 이거는 절대값 밖으로 꺼낼 때 꼭 써먹는 거예요. 양변 제곱 같은 거 하지 말고 바로 이 t의 제곱 빼기 t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은 뿔마 5분의 1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k가 뭔지 좀 불편하면 t에 관한 함수처럼 볼 수 있게 넘길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에 뿔마 5분의 1이 되도록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이 t는 양수라는 거 잊지 말고요. 양수인 t가 2개 있다는 뜻이지. 그치? 이런 t가 2개가 있도록 k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 이 함수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2차 함수예요. 제발 쫄지 말고 2차 함수라는 걸 바로 느껴. 얘는 근으로서 0이랑 2분의 1을 갖고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0보다 클 때만 그려줄 거고요. 빵구뽕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얘가 뭐야?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을 기준으로 5분의 1만큼 더한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을 기준으로 5분의 1만큼 뺀 값이 있을 건데, y는 이 직선과 y는 이 직선이 얘랑 만나는 근이 2개 있다.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2개의 값이 이 하얀색과 만나는 점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아는데 이게 5분의 2예요. 그쵸? 5분의 2라는 건 8분의 1보다는 확실히 겁나 커. 그치? 그럼 이 안에 2개를 넣을 수는 없을 거고, 뭔가 음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음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위에 한쪽은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음수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2개가 안 나오는데, 음수를 기준으로 하나를 더 했는데도 여기 있다면, 요렇게 된다면 1개,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빵개.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큰 얘가요, 마이너스 8분의 1과 0 사이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가능한 친구가 있나요? k가 만약에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10분의 3.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더 작죠.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윗줄이 필요한 거거든. 그치? 그래서 K가 만약에 2가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러니까 20분의 얼마야? 1? 마이너스? 그치?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과 0 사이에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20분의 1. 20분의 1. 남은 하나는 밑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랑 남은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근을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만들어지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됐네. 그래서 K는 2겠네. K는 2일 거고 이거를 만족하는 P가 뭐냐면 두 실근이거든요. 여기서 근이라는 건 T가 아니야. 요 자리에 들어온 이 스몰 T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T를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실수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요. 그러면 지수꼴에서 합을 구해내려면 우리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을 구해서 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분의 얘가 되겠지. 2분의 1. 아니네. 아니구나. 곱이잖아. 그러면은 상수항 구해야 돼. 상수항이 얼마지? 20분의 1? 이건가?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0분의 1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더하기 20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분의 1이 되겠네. 40분의 1이네. 이렇게. 그러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40분의 1이고 구하려는 게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가 40이 되겠네. 이게 P가 알파 더하기 베타죠? 합이니까. 그래서 얘가 40이고요. K는 2고요. 그래서 곱해주면 답은 80이 나오는 거지.